2억 정도로 신규 아파트도 들어갈 수가 있고 살 수가 있고 신규 아파트를요? 갭 투자로 살 수도 있고 오. 그 다음에 또 좋은 지역에서 기존에 있는 단지도 역세권에서 살 수도 있고 이런 방법도 또 있다라는 거를 오늘 또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자, 이거는 기존 아파트라고 치고요. 네. 그럼 신규 아파트가 또 2억짜리가 있다면서요? 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공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입니다. 자, 이 꼰대님. 네. GTX 여기 생기는 수도권에 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서울보다 뭐 비싸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맞아. 그런 것도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수도권에 투자했던 분들, 또 관심 있던 분들이 뭐 서울로 다시 네. 회귀하고 있다. 네. 위화도 해군도 아니고 회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오늘 이제 우리 구독자분 질문이 네. GTX 역에 이제 아파트를 갖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네. 재건축도 되는 아파트.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좋은 거 아닌가요? 금상첨화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 네. 생각에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개발을 한다고 해서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혹시나 또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시다 보니까 그럼 이걸 팔고서 내가 좀 더 저렴한 지역으로 가서 다시 또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셔갖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니 GTX A 노선 빼고 B, C 노선은 네. 개통되려면 2027년, 28년 정도 돼야 개통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재건축도 앞으로 한 10년은 진행이 그렇죠. 돼야 되잖아요. 네, 앞으로 갈 길이 먼데 그렇죠. 갈 길이 먼 만큼 오를 수 있는 여력도 많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거를 굳이 팔려고 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 이권대님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궁금하고 그렇죠. 또 이 그 답변에 따라서 또 궁금증이 또 생길지도 모르죠. 알겠습니다. 일단 영상 먼저 보도록 하시죠. 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한 투자가 분명히 선행돼야 하고 여기에 높은 이제 수익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맞닥뜨리기 시너지가 나오는 곳이 좋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상이 되는 게 수도권에서는 요 부평역의 인근에 있는 이런 동아파트가 거기에 해당되는 단지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괜찮다라고 보는 건 재건축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요. 예. 재건축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GTX B 노선이 이제 앞으로 착공에 들어가면 예. 가격이 이런 경기도나 이런 외곽 지역의 특징인데 실질적으로 착공이 들어가서 눈에 보이잖아요. 예. 그럼 그 시기부터 가격이 높게 상승을 합니다. 이미 먼저 착공한 A 노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존에 있는 단지들의 우리 시청자분 정도 면적을 갖고 있는 아파트들이 10억 정도는 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있는 요 단지는 아직 7억대 정도밖에 하지 않잖아요. 예. 자, 이것만으로도 저는 이 GTX 착공, 그 다음에 공사, 개통 이것만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옆에는 미군 기지잖아요. 미군 기지 전부 이전하고 나서 여기다가 지금 앞으로 공원 만든다고 하죠. 예. 큰 공원 만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 집 맞은편에 이 지역은 상업지거든요. 상업지역도 앞으로 많은 개발이 진행될 예정인 곳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아파트가 오래되어 있는 낡은 상태지만 아파트도 새 아파트돼 주변에 미군 기지도 새로운 공원으로 만들어져 오른쪽에 있는 상업지역도 큰 개발이 진행된다면 게다가 GTX까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시너지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요가 또 시작을 하거든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역시나 금상첨화. 답정로. 오늘은 정해져 있다. 오늘은 더 이상 저한테 질문하실 거 없죠? 뭐 제가 생각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런가요?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얼마나 투자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네. 7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7억에다가 이제 재건축이 되면은 네. 추가 분담금 한 3억 내면은 그렇죠. 한 10억 정도의 이제 돈이 들어가서 네. GTX 역세권에 있는 신규 아파트 뭐 30평대를 기준으로 하면은 뭐 한 13억에서 한 15억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3억에서 5억 정도의 추가적인 수익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가능할 수 있는 아파트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뒤에 이제 공원이 미군 네. 부대가 나가면서
공원이 대단히 넓게 네, 그렇죠. 이게 조성이 되거든요. 네. 그럼 주거 환경에서 이 공원을 끼고 있다라는 아파트는 대단히 큰 그렇죠. 그렇죠? 공원 조망권이라든지 네네. 내가 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프리미엄을 붙죠. 주거 환경에서 이 녹지 환경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그 가치를 맞아요. 높여주는 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건 예상했던 답이 나와서 네. 특별하게 제가 궁금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네. 이분의 이제 투자잖아요. 네네.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게 매매값이 현재 7억이에요. 네네. 그리고 전세값이 음. 한 3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지만 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실투자 금액이 한 4억 정도 지금 현재 여기가 투자가 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집을 동아 뭐 1차를 매수하려고 하면 1단지를 매수하려면 4억이 있어야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경기도나 인천 지역 쪽에서 보게 됐을 때 GTX 라인 중에서 네. 이 정도 투자 금액의 절반 2억? 2억 정도로 신규 아파트도 들어갈 수가 있고 살 수가 있고 신규 아파트를요? 갭 투자로 살 수도 있고 오. 그 다음에 또 좋은 지역에서 기존에 있는 단지도 역세권에서 살 수도 있고 이런 방법도 또 있다라는 거를 오늘 또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네. 그렇군요. 이게 보통 한 2억 정도면은 네. 서울에서는 좋은 지역의 빌라도 사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GTX 역세권의 신규 아파트를 네. 전세 끼고 네. 2억으로 살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어딘가요? 일단 두 군데인데요. 네. 이건 지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죠. 네. 자, 권건대님. 네. 지금 우리 아파트 갭 투자를 하는데 네네. 일단 서울에서는 2억 정도로는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2억은 이제 그렇죠? 다세대 주택이나 네. 오피스텔은 좀 좋은데 지역을 살 수 있는데 네. 다세대 주택은 개발 가능한 지역은 네. 뭐 용산이나 뭐 자양동이나 네. 뭐 이런 데는 명함도 못 내밀죠. 못 내밀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2억이 어찌 보면 지금 좀 소액의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돈인데 큰 돈이지만. 부동산 투자하려면은 그렇죠. 이거 뭐 대책이 없는 금액이 돼버렸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는 GTX 여기서 2억 정도 투자라면은 저는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예, 여기 네. 인천시청역 같은 경우가 네네. GTX B 노선이 앞으로 이제 개통될 지역입니다. 어. 역세권으로 나오는 지역이고 네네. 이 인천시청역 주변에 보면 간석동이라든지 구월동 일대에 있는 아파트 대단지들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인천시청 같이 여기 상업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다 보니까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학교들도 다 있어서 여기에 교육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레미안이나 네. 힐스테이트나 네.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네. 이 지역 내에서 랜드마크 아파트죠. 네, 맞습니다. 가격을 선도하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20평대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평대는 5억에서 5억 5천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전세값도 3억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갭이 2억이네요. 갭이 2억 정도로 오.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새 아파트는 아닌데 네네. 기존에 있는 아파트예요. 한 10년 차 좀 넘은 이제 아파트들인데 향후에 이 지역들이 이제 뭐 GTX도 생기고 나면 어차피 한 7년 8년이잖아요. 네네. 그때 되면 이 아파트들도 이제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노후도도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길게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아파트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네. 한 15년 차 됐잖아요. 네. 15년 차 됐는데 24평, 25평 정도가 이 정도 가격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좀 신규 아파트가 만약에 이 GTX역에 들어선다면 네. 얼마 정도 할까요? 신규 아파트들은 최소 14억에서 한 15억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평대가요? 아니 30평대가. 질문 똑바로 드려야죠. 죄송합니다. 그럼 20평대가 얼마? 20평대면은 한 12억대 정도 12억 하겠죠. 정도. 네. 뭐 한 10억에서 12억 정도라고 합시다. 네. 30평대가 13억에서 15억 정도 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신규 아파트가 이 정도라면 네. 요 조금 연식이 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과는 가격 차이가 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가 지금 5억에서 5억 5천이라면은 네. 8억에서 10억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15년 차 정도 된 아파트니까 네. GTX가 2027년 8년에 이제 그렇죠. 개통이 된다면 네. 지금부터 한 6년에서 7년 정도 후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6년 7년이 흐르게 되면 15년 차가 20년 차에서 한 23년 차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네. 그러면 이때쯤 되면은 아파트가 노후됐기 때문에 네. 개발을 하겠다. 그렇죠. 라는 또 이슈가 생긴 개통과 동시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또 다시 이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다 이제 투자 금액도 지금 좀 저렴한 편에 속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기존 아파트라고 치고요. 네. 그럼 신규 아파트가 또 2억짜리가 있다면서요? 보러 가시죠. 네. 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지역은 인천이잖아요. 네네. 거기는 이제 GTX B 노선. 인천 지하철도 예, 있고. 그렇죠. 네네. 여기는 이제 의정부역입니다. 아. 의정부역은 GTX C 노선이죠. 네네.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공사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착공 예정이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2027년 정도면은 이제 빠르면 이제 이 시기에는 개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B는 2028년. 예, B는 아무래도 좀 늦을 것 같고요. 네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먼저 착공이 들어간다라는 건 그만큼 상승 여력이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가격이 상승 여력이. 그랬을 때 인천시청보다는 아주 역세권은 아니긴 한데요. 네네. 일단 의정부역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의정부 롯데캐슬 1단지, 2단지 아파트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정부역이 네. GTX가 이제 개통이 될 건데 네. 의정부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없어요. 맞아요. 이게 특징이 그래요. 맞습니다. 의정부역 주변 지역은 전부 다 상업지역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역이라는 거에 대한 역세권이라는 개념이 네. 좀 다른 지역과 좀 달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이 정도 보니까- 거리면은 네. 최단 거리에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판단됐고요. 근데 사실은 걸어가기는 너무 멀어. 맞아요. 지하철까지 가는데 마을버스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한 두세 정거장은 타야 되는 정도 거리다. 네. 이렇게 감안을 맞습니다. 좀 해야죠. 네, 그래서 그래서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네네네. 같고. 그래서 가격도 네. 이 정도의 차이는 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액 같은 경우가 일단 여기가 이제 2018년도에 지은 아파트거든요. 3년밖에 안 되네요. 네, 3년밖에 안 된 오. 대단지 아파트인데 음. 여기에서 매매 가격이 일단 좀 착해요. 네. 20평대가 매매 가격이 6억 3천 정도고요. 아, 네네. 전세값은 4억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한 2억 정도 가지고서 네네. 이제 실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또 이제 아무래도 실거주 입장에서는 현재 경기도권에서도 6억 정도 때는 이렇게 새 아파트를 갖다가 또 이런 어쨌든 의정부에 있는 GTX 호재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한 500m 범위 내라고 그렇죠. 하면은요. 네. 아까 이제 GTX 역에서 역세권이라고 하는 25평 아파트가 신규 네.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에는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6억이잖아요. 네. 그럼 그보다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멀리 있는 걸 감안하면은 네. 한 8억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면은 네. 지금 6억대에서 실투자 금액이 2억이잖아요. 그렇죠. 2억인데 차익이 상승 가능한 금액이 한 2억 정도니까 네. 2억 투자해서 한 2억 정도의 수익을 내면은 수익률이 100%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워낙 가격들이 높게 뛰다 보니까 네. 수익률 2억 투자해서 2억 버는 게 뭐 이렇게 너무 쉬운 것처럼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이 정도 내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이 한 100%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들이 사실은 앞으로 시장이 좀 안정이 찾게 되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2억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100%의 수익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수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눈높이를 조금 낮추신다면 이런 것도 네. 단점도 있고 약간의 어떤 그 입지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네.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걸 우리 이꽃대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 비싼 거를 어떻게 더 사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적어도 내가 지금 비싼 상황에서 집을 산다 하더라도 이렇게 확실한 GTX와 같은 아니면 서울 안에서 이런 뭐 역세권 개발, 그다음 공원 개발 아니면 업무타운 개발과 같은 좀 확실한 호재 쪽으로 가신다면 그렇게 겁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GTX 역이 생기는 지역들 중에서 서울 내에 예를 들면 망우동 같은데 네, 망우역 같은 경우가 가격이 되게 쌌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격들이 뭐 10억 정도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6억 하던 게. 네. 그러니까 이제는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서울 내에서 네. 찾기 어려워요. 거의 멸종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수도권도 지금 보면은 7대3으로 네.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 6억 이하가. 그렇죠. 그러니까 6억대 정도 되는데. 네,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새 아파트이면서도 네. GTX의 거리도 어느 그렇죠. 정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입지니까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이 높다라고 하지만 얘는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은 하한선에 그렇죠. 턱걸이 하고 있는 정도니까 좀 이런 바람이 좀 덜 부는. 그렇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GTX라는 게 가시적으로 어떤 개통이 임박해지는 시점이 네. 되면은
충분히 네. 가격 상승이 되니까 지금부터 한 6년 정도만 기다리면 5, 6년 정도면은 네. 개통이 임박하는 시점에는 내가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럼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두 군데 지역 괜찮게 추천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천시청역, 그다음에 네. 의정부역 이 두 가지 좀 기억하셔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자금 여력이 한 2억 정도 되시는 분들은 두 지역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하신다면 이제 우리 이꼰대님이 추천한 거니까 잘못되시면 이분한테 와서 따지시면 되고 자 이게 좋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꽝꽝꽝.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